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 유저 객체, 이 다트에서는 객체를 기본적으로 뮤터블한 객체로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뮤터블한 객체를 인뮤터블한 객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플러터에서는 어떻게 임뮤터블한 것을 사용하는지 뮤터블한 것을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유저라는 이 객체를 이제 임뮤터블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뮤터블하다라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변경 불가능하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컨스트와 파이널과 컨스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파이널과 컨스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변경 한 번 값이 정해지면 변경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임뮤터블하게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유저 앞에다가 일단 파이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과 컨스트의 차이는 요거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번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일단 여기 앞에 파이널이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기만 하면은 이제 임뮤터블하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유저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 에이지를 다른 소스에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류가 나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나서 이걸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저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할까요? 자, 이 로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닉네임을 수정을 하기를 원하면은 여기서 이제 유저라는 객체에다가 edit user info 라고 해주고 이 user info에서 copy wid라고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copy wid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변경한 내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name을 개남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string name 그다음에 int age 그래서 return user의 name이 null이면은 name을 해주고요. age가 null이면 this age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age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copy wid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유저를 리턴을 해주고요. 여기는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주면서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는 걸 피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copy with 개남을 해서 새로운 값으로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 사용자가 취소를 버튼 눌렀을 경우 이 유저의 객체는 더 이상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새로 생성된 이것은 새로운 해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다른 저장 공간에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파이널을 정의를 하면서 이게 방어적인 코드를 했지만 얘를 어떤 다른 소스 코드에서 네임을 수정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임뮤터블하게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식이고요.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 임뮤터블하게 코드를 작성하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거는 뭐 자주 변경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뭐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생성을 새로 해주는 거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메모리를 바뀔 때마다 생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메모리 사용에 그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뮤터블한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뮤터블하게 설계를 하고 임뮤터블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클래스를 뮤터블한 것에서 임뮤터블하게 바꾸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널과 컨스트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name final과 name const라는 파이널 변수와 컨스트 변수로 선언된 두 개의 상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name final을 뭐 이렇게 나무로 바꾼다거나 name const를 개발하는 남자로 바꾼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두 개가 이미 상수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시점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점 차이. 컴퓨터 이 지금 이렇게 짜여져 있는 코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얘는 분명히 컴퓨터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컴파일 한다라고 하는데요. 혹은 또 렌더링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컴퓨터 언어로 변경을 해주는 그 단계가 컴파일 단계인데, 그 컴파일 단계에서 값이 상수가 정해지느냐 안 정해지느냐의 차이로 파이널과 컨스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빠른 것이 컨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변수보다 빠른 것은 파이널이고요. 파이널보다 더 빠른 것이 컨스트입니다. 자, 그럼 컨스트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다 컨스트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컴파일 단계 이전에 이미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파이널 같은 경우엔 초기 이니셜라이저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오류가 안 나죠. 근데 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라이저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오류가 납니다. 지금 에러가 났죠. 네임 컨스트는 이니셜라이즈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오류가 발생했듯이 반드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name final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저를 밑에다가 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니셜라이즈가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좀 더 보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사용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 맞을까요? 파이널이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라는 것을 사용해서요. 딜레이라는 게 있죠. 딜레이라는 게 있고 듀레이션 세컨즈로 1초를 기다렸다가 여기 이벤트가 발생할 텐데 여기서는 return true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true를 반환하게 되면 여기서 await를 기다렸다가 여기에 async 불리언을 받겠죠. 리절트를 받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파이널이 맞을까요? 컨스트가 맞을까요? 이거는 파이널이 맞죠. 여기에서는 컨스트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이제 프린트를 리저트를 하게 되면 true가 찍히겠죠.
true가 찍힙니다. 이거는 1초가 지나고 나서 true를 여기 리절트에다가 이니셜라이저를 한 겁니다. 이제 이 리절트는 이 다음부터 다시 false로 바꾼다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좀 오류가 나죠. 자, 여기서 이제 const는 어떻게 되느냐?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 단계에서 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const는 반드시 생성 시 이니셜라이즈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니셜라이즈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한 가지 더 기본적으로 예시를 const와 final로 예시를 드는 것이 date time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final date time으로 now time 이라는 것을 final로 할 경우 전혀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상 현상 없이 잘 date now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const를 넣게 돼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하도록 하겠죠. 자, 오류가 나죠. 이것도 역시 컴파일 단계의 now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러닝 타임에서 얘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초기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초기화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const를 해주는 게 좋겠죠. final보다 빠르니까요. 근데 이니셜라이즈를 생성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final이 맞습니다. 네, 뭐 final을 안 붙여도 뭐 물론 상관은 없지만 이게 이제 immutable하게 가져가야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final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냥 변수보다 final이 더 빠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const와 final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자, 플러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const를 사용하고 final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stateless 위젯은 const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젯은 const, 즉 immutable한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위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코드 제너레이터 자동 완성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ormal 위젯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sta를 하면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tateless 위젯을 생성할 경우에 자동으로 const가 붙습니다. 그 말은 immutable한 위젯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stateless 위젯도 stateful 위젯도 마찬가지로 immutable한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const가 안 붙는데 이건 왜 안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개발하면서 많이 봤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normal 위젯이라고 했고요. 자,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 자, const를 지우고 여기서 이제 스트링을 넘겨받는다. 타이틀을 넘겨받아서 일단은 여기다가 옵셔널로 하고요. 자, 여기서 this title 라고 하고 여기에 뭐 타이틀을 텍스트로 찍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안내. 자, 지난번에 그 린터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ID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 문법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인포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자, 이런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immutable하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보다 더 많은 필드를 final로 선언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지만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선언한 것보다 파이널로 선언한 게 좀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성능적인 이슈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파이널로 정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것 파이널로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타이틀을 외부에서 접근을 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자, 이 타이틀 어찌됐든 이 넘겨받은 이 타이틀은 만약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 관리 처리하는 getX를 쓴다거나 아니면 setState를 통해서 리빌드가 일어날 때 이 타이틀을 여기다가 넘겨주면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normal 위젯에 여기다 타이틀을 넘겨주는데 index라고 해서 지금의 카운트를 넘겨주는 소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스 0 나오죠. 자, 여기서 더하기를 누르면 이제 분명히 파이널로 선언을 해서 값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값이 바뀌어진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리빌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형태랑 마찬가지입니다. new 다시 생성을 한 거예요. 플러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값이 바뀌면 이 빌드 전체가 다시 생성을 하기 때문에 마치 값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될 때마다 여기에 화면을 다 그리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이 아무래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심지어는 이럴 수 있잖아요. 값이 바뀌지 않는 페이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호출이 돼서 다시 생성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요런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이런 타이틀이 보여지는 위젯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것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템플릿으로 이 위젯화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로우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조회수 말고 like 좋아요 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늘의 조회수하고 오늘의 좋아요 수 좋아요 수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도 떨어뜨려주고 여기 일단은 메인 액시스를 센터로 두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터의 장점이죠. 자, 그랬을 경우 이 컨스트 위젯도 재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리빌드가 몇 번 일어나는지 한번 콘솔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여기만 바뀌는 거죠. set state를 하게 되면은 여기만 사용자는 여기만 바뀌는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빌드가 다시 호출되면서 다시 생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한 번 클릭했지만 자, 다시 해볼까요? 자, 리빌드가 한 번 일어났어요. 자, 한 번 클릭을 했음에도 3번이나 호출이 돼요. 리빌드가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5번, 7번, 2개씩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계속 메모리를 생성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적당한 때에 삭제를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것을 아마 여기에 보면 dev tools라고 해서 메모리를 한번 볼까요? 가비지 컬렉터죠. 이게 GC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메모리를 클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클릭할 때마다 클릭을 안 하게 되면 가비지 컬렉터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계속 클릭한다고 해도 가비지 컬렉터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정 시간 되면 알아서 가비지 컬렉트가 되면서 지금 여기 쌓여있는 메모리에 대해서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주는, 그러니까 클리어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클릭하면 할수록 이게 올라갔다가 가비지 컬렉터가 나오니까 메모리가 클리어가 되죠. 자, 이런 현상을 엄청난 이벤트가 막 미친듯이 발생을 하면 가비지 컬렉터도 딱 때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한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능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 컨스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의 조회수라고 이 오늘의 좋아요 수, 이거는 바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도 파이널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는 컨스트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얘는 더 이상 리빌드가 호출되지 않게 됩니다.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리빌드가 호출이 되지 않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얘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새로 생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상 이슈가 아까 전에 그 소스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위젯을 설계를 하실 때에도 이 컨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화면을 제어할 때 데이터가 변경되는 거에 대한 상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컨스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파이널로 해주는 것이 좋다. 왜냐면 이게 외부에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개발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학습한 부분들을 최대한 공유 드린 내용이니까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들 같이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